박홍근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사선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희한한 법을 하나 또 발의를 했네요. 네. 저는 이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조기 대선이 열려서 정권을 잡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거부권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거부권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의회 권력 민주당, 행정 권력 민주당, 사법 권력도 이제 거의 뭐 민주당 쪽으로 재편이 될 것이고 모든 걸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맨 먼저 할 일이 아마도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회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분명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그러고 남을 것이다. 자, 정말로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홍근 의원이 그런 것을 발의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나 리병수 앵커가 그런 걸 내다보고서 얘기할 때에도 진짜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얘기한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든다는 거는 정말 뭐 숨기지도 않는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거든요. 위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도 위헌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을 상황에서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 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결론이 나왔다 쳤을 때 그거를 위헌정당으로 하면은 당 전체의 문제, 당 전체에서 거기에 뭐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뭐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게 현대 헌법의 근간이고 자기 책임의 원리고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싹 무시하고 그 정당 소속이면은 잘못이 있을 때 연대 책임져. 그렇죠. 그 정당 소속이야? 그럼 다 날라가. 그럼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당도 만들지 말고 조국혁 신장도 확정 판결됐을 때 당 없어졌어야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과 사범일뿐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결사옹위했던 민주당도 해산해야 되나요?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헌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구나. 정당은 헌법상의 강한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통진당 사태에서도 네. 정당 해산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소속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직이 박탈되는지가 별도의 논의가 있었어요. 별도의 논의가 있어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더 큰 거예요. 당 전체가 위헌정당이다. 당 자체가 위헌정당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직이 유지되는지를 별도 심판하잖아요. 별도 심판했군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요. 비례대표는 당에서 꽂아준 거니까 이거는 같이 날아가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지역구에서 만약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지역민의 선택이지 않냐. 네. 그건 못 건드린다. 네. 이게 헌법 이론적으로 돼 있는데 거꾸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당 전체가 위헌이니까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그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거에 동조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론 구성이 가능하니까. 근데 거꾸로 당 안에서 누군가가 당과의 협의에 의해서 당 전체가 같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논리에서 이거를 당 전체를 날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 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나 할 법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동네 포차에서 얘기해도 수준을 의심받을 만한 얘기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법안 내용이 조악해요. 왜 조악하냐면 내란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거 여기까지도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조악한데 더 웃긴 거는 형 확정 이후 첫 번째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한대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렇죠. 형 확정 이후에 첫 번째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조기 대선 때 후보자 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만 자기들만 후보 내겠다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 후보 내든 말든 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더 웃긴 건 이 단서 조항이야. 단서 조항에 이걸 넣었더라고요. 파면과 조기 대선 사이에 재보선이 끼는 경우에는 재보선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법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 했는데 거기서 재보선이 중간에 딱 끼면 첫 번째 선거에 재보선에 끼면 재보선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에서는 후보자를 낼 수 있으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요번에 조기 대선은 제외한대. 야 얼마나 이게 바로 법꾸라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법꾸라지 정도 얘기 들을 정도면 저렇게 유치하게는 안 해. 더 교묘하게 만들지. 저거는 정말 수준이 너무 미달이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구구되는 거예요. 극우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했다고 거예요. 지금 벌써 구구라고 지금 나 계속 지금 아니 혼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든지 아니 구자령 변호사 구구가 다 돼버렸네.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저는 구구 왜 그래 진짜. 근데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 정치적인 스펙트럼도 그래요.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거든요. 좌와 우의 개념도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분들도 뭐 굉장히 나? 아니 왼쪽에서 정말 왼쪽에서 바라보시면 제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법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에. 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거꾸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재명 대표에게 딸랑거리기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구로구청장 선거 있죠. 네. 그거랑 같이 열릴지 구청장 선거가 먼저 열릴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바꿔봐요. 국민의힘은 위원장당으로 해산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구로구청장 선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번 대선에 대해서는 후보 못 내게 만들겠다. 네. 이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무슨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눈 가리고 아웅도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은 하수인데 법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로 만들어야지 질서를 형성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처분적 법률 뭐 이제 이런 거 개념도 나왔는데 법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항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또 시혜적인 거를 주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소득 수준이 뭐 어느 정도 이하일 경우에는 뭐 지원금을 준다. 이럴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이래야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 균형 이렇게 가는 건데 국회에서 그냥 딱 못 박아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라는 법을 만드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렇죠. 돌려서 얘기하면 뭐 법이 되나요? 이건 법이 안 돼요. 법이 될 수 없고 이런 거를 부끄러움 없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민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민주당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충성심만 드러내는구나. 법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규칙이라는 거는 무너지죠. 우리가 뭔가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헌법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지 헌법 해석하는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근데 헌법이나 법 규정을 주장하면서 자기들 멋대로의 주장을 법으로 막 만들고 그게 질서래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냥 독재 국가거든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뒤에 거가 굉장히 다른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 총의가 모여서 법을 형성하고 그 법 자체가 질서를 형성해야 되는데 법에 의한 지배는 룰 바이 로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권력자가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 그렇죠, 필요한 법이면 그렇죠, 만들어요. 그렇죠. 그 히틀러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네. 아까 이제 거부권이나 뭐나 다 사라지고 뭐 상권 분립도 무너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히틀러가 지배했던 방식이거든요. 히틀러도 법을 고쳐가지고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권법. 법을 통해서 지배했어요. 근데 저 그게 법을 명목상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문제지. 그렇죠. 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고 법의 근거가 있잖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법의 껍데기만 만드는 거는 헌법에 적이나 하는 행동이죠. 국민들을 정말 안중에도 두지 않고 국민들을 찍어 눌러서라도 내 권력을 잡겠다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지 법의 정신, 헌법의 정신에는 명백히 위배되는 것들입니다.